안녕하세요. 대체 이 미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장모님과의 바람핀 이야기를 아마 주변에 말해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모님과 바람이 났습니다. 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덕분에 이제 이 결혼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아내는 회사 입사 동기입니다. 회사에서 동기로 지내다 보니 자주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호감을 표현했었죠. 아내는 나름 회사에서도 인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몇 달을 쫓아다녀서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린 그녀와 사귀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연애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막상 저랑 진짜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귀고 보니 더 잘 맞는 케이스였달까요? 궁합부터 성격, 취향, 입맛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틀어지는 게 없어서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한 걸 아내가 먼저 입 밖으로 말해서 깜짝 놀라던 경우도 둘이서 종종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연애를 하다 제가 정말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혼을 하였고 아내는 올해도 걸렸다며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나이도 30이 되어가고 혼기도 차가던 때라 서로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도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에게 엄청나게 싹싹하셨습니다. 장인께서 처음 보는 저에게 대뜸 사위라고 하시자 장모님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예비 사위 보고 사위라고 하냐며 저보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자기 딸 잘 부탁한다던 장인어르신들의 따뜻한 환영에 저는 더욱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집도 별일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과묵한 저희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는 그만하면 되었다고 예비 사돈 어르신들께 상견례를 언제로 잡으면 되겠는지 날짜에 대해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의 상견례는 정말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찾아왔고 제가 긴장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건지 상견례 날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아버지야 원래 말이 없었지만 장모님도 말이 없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랑 장인어르신만 대화를 자주 하시더군요. 서로 처음 보는 자리고 저희에 대해서 궁금할 법도 한데 왜 그리 말이 없으신 건지. 그래서 저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저희 아버지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사돈 어르신이 마음에 안 드시냐고요? 그 말에 오히려 그런 걸 왜 묻냐며 절 타박하시던 아버지. 그렇게 저희 결혼식은 어색한 상견례 끝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났고 저희는 예식 준비에 회사 일로 너무 정신이 없었고 간혹 집에 들리면 아버지가 집에 거의 없으시더군요. 어머니께선 요즘 아빠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계속 동창 모임에 나간다며 나이가 들더니 요즘 이상해졌다고 하더군요. 평소 집에만 한참 앉아있던 분이 이렇게 밖으로 종종 나가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저도 그런 어머니께 잘 되었죠. 집에만 너무 있으셔서 걱정 많았는데 엄마도 아빠 없으니까 좀 편히 쉬시라고 흘려들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저는 집에 와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말을 하자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저를 착잡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이 결혼 후회 안 하고 정말 잘 살 자신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무슨 결혼식 전날 아들한테 그런 실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잘 살 자신이 없으면 무슨 결혼식을 올려요. 저는 그날 아버지의 말을 단순히 자신이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기에 하는 의례적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부부로서는 그렇게 서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 아내와 달콤한 신혼생활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이를 일찍 가지고 싶어 하자 아내는 저에게 말하길 지금 우리 겨우 전세방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열심히 둘이서 돈을 벌면 몇 년 안에 대출 끼고 집이라도 한 채 사지 않겠냐며 애 낳으면 나갈 돈이 천지일 텐데 우리 명의로 된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애라도 제대로 키우지 않겠느냐며 저를 다독였죠. 저도 아내의 그 말에 납득을 하여 그럼 5년 동안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땐 돈이 되든 안 되는 무조건 아이를 가지자고 약속을 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내와 같이 의논도 하고 행복할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를 부르더군요. 며느리는 놔두고 너 혼자만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갔더니 아무래도 내 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 같아서 계속 뒤를 캐봤더니 상대가 장모님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머니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남녀는 아무리 봐도 저희 아버지와 장모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어디 있냐고 말을 했더니 어제 이걸로 대판 싸우고서 저희 아버지가 이혼하자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장인어른은 알고 있냐니까 내가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때냐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암담한 표정으로 주저앉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장인과 아내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와서 바로 아버지께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 미안하다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버지는 사실 45년 전에 서로 알던 사이였다고요. 학창시절에 서로 만나서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자애였고 그땐 서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뤄지지 못했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땐 둘 다 서로 마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회적인 눈치 때문에 참았다가 아예 사귀어 본 적도 없이 헤어지면서 그렇게 서로 연락도 없이 수십 년을 각자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이후 서로가 누군인지를 알고 난 뒤에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고 동천 모임을 핑계로 만나다 보니 더 이상 이제는 남의 눈치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차라리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시지 왜 결혼까지 다 시키고서 그러시냐고요. 결혼식 전날 저에게 물어봤던 건 저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모님은 어쩔 거냐니까 지금 자기 옆에 있고 우리 둘 다 이 나라를 뜰 거니까 그냥 둘 다 죽었다고 생각하랍니다. 그래야 너희 부부가 잘 살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기가 차서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장인어른과 우리 어머니는요? 그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딴 식으로 가면 저랑 아내는 잘 살 것 같아요. 다 큰 성인이 얼마나 살 거라고 이렇게 추잡하게 사세요 아버지라고 외쳤더니 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장모님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통장에 있던 돈까지 싸그리 들고 사라졌고 어머니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집과 남은 재산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도 장모님이 이미 말을 했는지 장인어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는 얼굴 볼 낯이 없다면서요. 아내는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볼 낯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무슨 말인지도 영문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의 고개 숙인 모습에 당황해했고 저는 제 아버지와 장모님의 이야기다 보니 이걸 대체 누구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집을 바로 나가더니 친정으로 돌아가 장인어른과 둘이 있습니다. 저도 빈집에 있기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내한테서 합의 이혼 서류가 왔네요. 저는 이혼 서류를 한참을 바라보다 아내를 찾아가서 우리 꼭 이혼까지 해야겠냐고 묻자 아내는 저한테 그럼 대단하신 시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께서 노년의 사랑을 포기 못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도 애를 낳고 잘 살 수 있겠냐고. 당신은 그게 될지 몰라도 자기는 하늘이 무서워서 그건 못하겠답니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역겹다고 하네요. 오빠도 피해자고 자기도 피해자지만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각자의 부모 생각이 날 텐데 서로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우리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성격차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게 어떻겠냐? 아내의 얼굴을 보며 참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전 여전히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때 아이라도 가졌으면 헤어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온갖 별의별 생각과 함께 소식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와 장모님은 저희의 이런 모든 상황은 알고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이렇게 잡아먹고 가정까지 파멸시키고는 행복하신지 모르겠네요.